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중국 양해에 대한 실망감이 연일 쌓이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말씀 한마디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탈출구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이 탈출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미리 확인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거는 이번 양해에서 기대감이 나타날 만한, 기대감이 아니죠. 효과가 나타나서 증시 상승 쪽으로 이어질 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70조 원, 그리고 6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 인프라 투자는 5G, 사물 인터넷, 공업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의 골자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점점 더 성장 기대감, 성장성이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시 상승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단기간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 나가면서 누적될 증시 상승 쪽으로 쌓여질 내용이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조삼모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워낙에 컸었는데 기대했던 게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탈출구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6월에 캔톤 페어라 그래서 매년 열리는 무역 행사가 열립니다. 그 삼성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출 박람회랑 무역 박람회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판 무역 박람회인 거고, 200여 국가가 참여를 해서 수만 명의 바이어가 방문을 한다라는 거.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과 중국 국가와 1대1로 해서 교역을 벌이는 게 아니라 장소만 중국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이 참여해가지고 교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간보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관심에 두었었던 무역 상대 기업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동안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바이어끼리 실물로 마주하고서 좀 교감을 하고 거기서 빠르게 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온라인 행사로 개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아쉽게도 좀 기대했던 효과를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물로 보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보고서,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예상했었던 규모보다 계약 체결이나 뭐 수출이 좀 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 행사가 교역 규모의 구애를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벤트가 있다는 점에서,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슈죠. 이슈가 발생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고, 이 행사가 잡힘으로써 당장 양해 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었던 시세를 이 타이밍에 맞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이제 6월달 14일부터 해가지고 24일, 이게 맞아요? 15일이네요. 15일부터 24일까지인 거고, 약 10일간의 행사인데 날짜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20일 안 남은 기간 동안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락세를 거치고 있더라도 특정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 폭은 제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려드린 거고, 실제로는 정고점 수준에 도달한 후 꺾일 가능성이 크다. 못 도달하고서 꺾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탈출 기회라는 거죠.
물론 탈출 기회가 뭐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종목별로 차등은 있을 겁니다. 애초에 양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점 만들고서 끝낼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양회에서 한번 시세 만들고 그 다음 포인트를 보고서 시세를 한번 더 내려고 하는 그러한 패턴을 계획하고 있었던 종목들도 있는데, 양해를 기점으로 해서 끌려고 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울 거고, 그리고 이번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시세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알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 나오는 대로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빗담, 웰바이오텍, 성원 TNG, B&D 생활건강, 레브아미, 루메르노, 아미셀 인터내셔널, 룸 LBT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충청북도 소재 기업인 거고, 이 중에서 상장사는 웰바이오텍 하나가 있는데, 웰바이오텍의 사업 보고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캔톤 페어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었고요. 중국 수출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웰바이오텍이 이번 연도에 또 참가하더라도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이슈에서 발생되는 단순한 거품, 시세 펌핑, 그런 것들만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애초에 웰바이오텍은 이번 양의 효과, 양의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할 건데 국내에 있는 화장품 소재 기업들이 참여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정 종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슈로 엮여서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만족을 하고 끝내야 된다.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SK바이오랜드는 7월 1일에 상장하는 SK바이오팜, 이쪽으로 이슈가 붙어서 상승하는 것이지 양의 효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빼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엔터나 게임은 따로 국밥으로 갑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황 회복, 실적 개선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일 날 발생된 위메이드 건 중국 소송 승소 이슈, 그것만 따라가는 거니까 캔톤 무역 박람회 이슈랑은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화장품 쪽만 이번 캔톤 페어 일정을 통해서 반등 가능성이 잡힌다라는 거. 다행히도 오늘 반등이 일부 나오긴 했었네요. 안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문제죠. 잉그로드랩, 제이존 코스메틱, 리더스 코스메틱,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를 기준점으로 볼게요. 왜? 얘네가 화장품 하면은 항상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 박스권 요거 한번 깨고서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캔톤 페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자. 그래서 전고점 돌파까지는 힘들 수 있다. 그러니 한국 화장품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16,000원 선에서 저항이 발생되고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규모를 좀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요거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 보기에는 1670만 달러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은 상담권의 규모가 1670만 달러고요.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거는 258만 달러. 2, 30억 수준이라는 거. 요 정도 감안하시면은 이 종목들의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이슈다라는 걸로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 경기도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가할지도 모르겠고, 또 온라인 행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었던 행사보다 규모가 작을 수 있다. 미리서부터 행사가 좀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걸로 마무리 멘트 하고요. 결론을 짓고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반등 포인트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칠 거라는 거. 나중에 가서 이제 하반기 시진핑 방한 이슈까지 미리 끌어다 쓴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될 거긴 한데, 여기서 뭐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결국에는 없다. 결정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될 때 정리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뭐 혹시 알아요? 시진핑의 방안이 여름으로 당겨질지? 그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해가지고 신고가 나오는 건데 52주 신고가 나오게 될 텐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 시진핑 방안 이슈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이 갑작스럽게 속보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장기적 모멘텀은 그때 가서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톡방에 오시면은 이런 시황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무료로 운영하는 공개 추천주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